네, TV 의료분쟁 차트. 오늘은요, 단순 속쓰림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2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참 황당한데요. 어떤 내용이죠, 변호사님? 네. 그 CCTV를 보시면요. 예. 여기 입장하는 2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들어오고 가슴에 있는데요. 손을 얹고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예. 속쓰림과 소화불량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중에 예. 5분 만에 발작과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정막만이 가득한 이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오랜 친구들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왔나? 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맙다. 아이고, 내 새끼 외국이라도 한번 가서 다. 2달 전 그 일이 없었더라면 아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겠지요. 사건은 아들이 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등산까지 할 정도로 아픈 구석이 없이 건강했기에 아들의 죽음은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었는데요. 사망하는 날 낮에 12시나 돼서 저한테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냈어요. 그 산에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는 자기 얼굴 넣어가지고 보냈거든요. 예. 그래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진 그게 이제 건강했던 그만 분인데요. 영정사진이 돼버렸어요. 그 사진이. 아들이 응급실을 찾은 건 갑자기 찾아온 속쓰림 증상 때문이었다는데요. 취한 것 같고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해가지고 얹은 것 같다고 함처럼 얹히면 우리가 가슴이 조금 답답하니까. 병원에서는 수액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 그리하여 약물을 섞은 수액을 맞기 시작했는데 약 5분 뒤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더니 심정지까지 온 아들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온 직후 겨우 2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부모는 병원의 처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병원 측에서 원래 심장 쪽으로 안 좋았다. 그래서 병원에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 병원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라고 주장했다는데요. 국민학교 때는 수영 선수였고 중학교 때는 유도를 배워가지고 경남 우승도 한번 했고 또 건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죠. 약 한 달 후에 나온 부검 결과에서도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즉 약물 쇼크로 병원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병원 신세 진 적 없이 건강했던 아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제 몫을 건실히 해내던 듬직한 아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들한테 미안치요. 남들처럼 폭력롭게 못 키워서 미안하지. 엄마, 우리 오늘도 힘내고 삽시다.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아들이 생각납니다. 자, 대체 그날 밤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아나필락시스라고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 해당되는 약물을 수액에다 섞어가지고 그 수액에서 직접 정맥으로 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이라도 인식하는 순간 면역 세포에서는 염증 반응 물질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비되는 면역 매개 물질이 전신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응은 심한 경우는 심장이 정지하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고요. 이번 환자 같은 경우도 정맥으로 주사를 맞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받았다면 아나필락시스 정도가 달라졌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우리가 보통 약을 투여하는 경로를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경구복용이 하나가 있겠고 근육주사죠. 예. 그다음에 정맥으로 직접 들어가는 요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당연히 약효가 빨리 발현되는 것은 정맥주사이겠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부작용도 더 심하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정맥주사이겠습니다. 반대로 경구투여 같은 경우는 약효가 천천히 일어나지만 부작용이나 아나필락시스의 경우도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먹은 약이 다른 부작용, 뭐가 난다든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 약을 처방한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시고 이 약이 나한테 안 맞는구나라는
그런 식의 지도를 받으셔야 되겠고 그거를 본인이 알고 예. 어떤 식의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든 그 얘기를 해주셔야 예. 그나마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문도 모른 채 떠나간 아들의 한을 부모는 꼭 풀어주고 싶답니다. 좋은데 가라. 이 새끼 좋은데 가라. 하지만 의무 기록을 받는 일에서부터 병원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는데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렇게 다 줬는데 뭐 또 받으라느냐고 이야기했거든요. 의사가. 다시 가서 세 번째 가고 받았는가 봐요. 의무 기록을 보니 의사는 심장 질환을 의심했지만 부검 결과는 의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초등 조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거가 할 수가 없었지요. 신경경색인데 약물 쇼크가 아닌 신경경색인데 어떻게 초등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의사는 약물 쇼크,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지 못한 걸까요? 예. 예. 의무 기록을 보시면 투여된 약물은 메토클로프로파마이드, 티로프로파마이드, 속 쓰리거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흔히 쓰는 약입니다. 이런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만큼 그런 약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에 더 무게를 뒀고 실제로 이런 상황을 쭉 보면 예.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심근경색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했다면 병원 측의 처치가 달라졌을까요? 아나필락시스에서 쓰는 제일 강력한 약과 예. 심근경색,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쓰는 약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으로 동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치료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병원 측의 과실을 묻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이 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발작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약물 투입을 중단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CCTV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발작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예. 네,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이 들어있는 수액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후에 심장이 멈추면서 약물을 수액을 하나 더 달았는데요. 아까 예. 말씀드린 약물도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예. 약물 투입 직후 경련이 일어났고 예. 환자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근경색보다는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럼에도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한 약물을 계속 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 어떤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CCTV로는 중단했는지 알기가 어렵고요. 그 의무 기록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예, 이런 예.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아플 때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도 요즘 수액들 많이 맞으러 다니거든요. 마늘 주사라든지 비타민 주사 뭐 이런 것도 맞고 있는데 덮어놓고 맞기도 상당히 위험하겠네요. 본건과 같이 정맥 주사로 뭔가 약물이 들어간다는 경우는 효과도 빠르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건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남일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건 초기부터 가족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더라면 적어도 가족들에게 억울한 죽음으로 남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여기서 마치죠.